새벽 3시 김선자 씨는 또다시 잠에서 깼습니다. 귀 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낮은 소리. 처음엔 냉장고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껐어도 창문을 닫아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선자 씨의 귀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석 달을 견뎠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나도 그래, 이명이래 하는 대답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왼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의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잠들려고 누웠을 때 귀 속에서 웅웅 울리는 소리, 심장이 뛰는 것처럼 쿵쿵 박자를 타는 소리, 혹은 파도처럼 싸 하고 밀려오는 소리. 이 소리 단순한 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김선자 씨처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다가 위험한 순간을 맞을 뻔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단 3가지만 실천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자 씨의 귀 속에서 울리던 그 소리,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먼저 여러분이 듣고 계신 그 소리가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소리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귀울림형입니다. 삐하는 고음 혹은 웅웅하는 낮은 진동음이 계속 들리는 경우입니다. 마치 텔레비전 신호 없을 때 나는 소음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건 대부분 뇌의 청신경 세포가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이명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심장박동형입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귀 속에서 쿵쿵 쿵쿵 심장이 뛰는 것처럼 박자를 타면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재듯이 귀 속에서도 똑같은 리듬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의학 용어로는 박동성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소리는 단순히 귀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흐름이 청신경에 전달되면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문제가 아니라 혈류가 문제인 거죠. 세 번째, 콧꼬리형입니다. 쉬 혹은 싸 하는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같은 느낌입니다. 주로 누웠을 때 더 심하게 들리는데 이건 목과 코 주변의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는 소리가 귀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정말 위험한 건 바로 두 번째, 심장박동형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귀 문제가 아니라 뇌혈류 흐름 이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자 씨가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건 2023년 봄이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과 놀고 장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귀 속에서 쿵쿵 쿵쿵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그냥 참았습니다. 나이 68이면 이런 것쯤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들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노인성 이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낮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산책을 하다가도 갑자기 귀가 막힌 것처럼 쿵쿵 소리가 파고들었죠.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다가 왼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이 툭 떨어졌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왼쪽 입꼬리가 살짝 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뇌경색. 뇌혈관 일부가 막혀서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귀에서 들리던 소리, 그게 경고 신호였어요. 뇌혈관이 좁아지면서 혈류가 불규칙하게 흐르는 소리가 청신경을 통해 들렸던 겁니다. 김선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는 그냥 이명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보내는 SOS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김선자 씨를 진료했던 이도현 신경과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에서 소리가 들리면 이비인후과부터 가십니다. 물론 맞는 선택이에요. 하지만 박동성 이명, 그러니까 심장 박자에 맞춰서 들리는 소리라면 반드시 신경과 검사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귀 속 깊은 곳에는 청신경이라는 신경 다발이 지나갑니다. 이 청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신경 바로 옆으로 혈관이 함께 지나갑니다. 경동맥이라는 굵은 혈관과 그보다 작은 수많은 미세 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마치 잘 정비된 고속도로를 자동차가 조용히 달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류가 불규칙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혈관벽이 떨리고 그 진동이 바로 옆에 있는 청신경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도현 전문의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이 조용히 흐르는 계곡에서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물살이 빨라지고 바위에 부딪히면 쏴 소리가 들립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 그 파동이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잠들 때 더 심하게 들릴까요? 낮에는 주변 소음이 많습니다. 사람들 목소리, 자동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이런 소리들이 귀 속 소리를 덮어버리죠.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게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엔 못 듣던 혈류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누운 자세는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중력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심장이 머리 쪽으로 더 많은 피를 보내게 되죠. 그러니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그만큼 소리도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와 심혈관, 혈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도현 전문의는 실제 환자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박동성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자신이 고혈압인 줄도 몰랐어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고 그 진동이 귀로 전달되는 겁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일 때 이런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했을 때 갑자기 귀에서 쿵쿵 소리가 들린다면 혈압 상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분들, 특히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 자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옆으로 누우면 아래쪽 귀 쪽 혈관이 눌리면서 혈류가 불균형해집니다. 그러면 위쪽 귀에서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아래쪽 귀는 혈류가 막혀서 둘 다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실제로 김선자 씨도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주로 왼쪽 귀에서 들렸죠. 뇌혈류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오른쪽보다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도현 전문의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뇌가 쉬지 못해 내는 신호입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일해요.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세포를 회복시키죠. 그런데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나 힘들어 도와줘 하고요. 결국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바로미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 중에서 어떤 게 정말 위험한 신호일까요?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3가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신호, 새벽에 유독 심합니다. 아침 4시에서 6시 사이 이 시간대에 귀 속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린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하필 새벽일까요? 우리 몸의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합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혈압이 높고 밤에는 낮아지죠. 그런데 새벽 시간대가 되면 몸이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의학 용어로는 조조혈압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혈관에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좁아진 혈관이나 약해진 혈관벽이 진동하게 됩니다. 그 진동이 바로 귀로 전달되는 거죠. 이도현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에 귀 속 소리 때문에 깨는 환자분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뇌혈관 CT를 찍어보면 혈관 협착이나 동맥경화 소견이 나옵니다. 특히 뇌경색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김선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가끔 들리던 소리가 나중에는 새벽마다 정확히 5시쯤 들렸습니다. 마치 알람처럼요. 그게 바로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였던 겁니다.
두 번째 신호, 심장 박동과 박자가 정확히 같습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재보세요. 그리고 귀에서 들리는 소리의 리듬과 비교해 보세요. 만약 둘이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건 단순한 이명이 아닙니다. 혈관성 이명입니다. 쿵쿵쿵.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귀에서도 똑같이 한 번씩 소리가 들립니다. 이건 혈액이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진 부분을 지나며 생기는 난류 소리입니다. 특히 운동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즉 심장 박동이 빨라질 때 소리도 함께 빨라진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이도현 전문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아무리 심장이 빨리 뛰어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지만 혈관이 50% 이상 좁아지면 그 부분을 지나는 혈액이 소용돌이치면서 소리가 나요. 마치 좁은 문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지나가려고 하면 소란스러운 것처럼요. 이 경우는 반드시 뇌혈관 CT나 MRA 검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은 더 좁아질 수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신호, 한쪽 귀에만 들립니다. 양쪽 귀가 아니라 유독 한쪽 귀에서만 소리가 들린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쪽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로 가는 혈관은 좌우가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 경동맥, 왼쪽 경동맥이 각각 뇌의 오른쪽과 왼쪽에 피를 공급하죠. 만약 한쪽 혈관만 좁아졌다면 당연히 그쪽 귀에서만 소리가 들립니다. 김선자 씨는 왼쪽 귀에서만 소리가 들렸고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65%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양쪽 귀에서 다 들린다면 전신적인 혈압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쪽만이라면 그쪽 국소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뇌경색 위험이 훨씬 높아요. 자, 이제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신경과나 순환기내과에서 뇌혈관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새벽에 심해요. 저는 왼쪽 귀에만 들려요. 같은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김선자 씨가 퇴원 후 실제로 따라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잠자기 전 귀 뒤 마사지입니다. 귀 바로 뒤쪽 뼈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그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귀 뒤에 대고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기분 좋은 압력 정도로 30초씩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왜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귀 뒤쪽에는 경동맥과 연결된 작은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를 마사지하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꽉 막힌 수도관을 살짝 두드려서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도현 전문의도 환자들에게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2번, 아침 기상 후와 잠들기 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세요. 많은 분들이 베개를 너무 높게 사용하십니다. 혹은 반대로 아예 베개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적정 베개 높이는 6cm에서 8cm 정도입니다. 누웠을 때 목과 침대 사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경동맥이 눌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혈관 압력이 높아지고 귀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거나 없으면 뇌로 혈액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혈관이 팽창합니다. 이것도 소리의 원인이 됩니다. 김선자 씨는 퇴원 후 베개를 바꿨습니다. 기존에 쓰던 푹신한 베개 대신 목을 적절히 받쳐주는 경추 베개로 바꾸니 첫날부터 소리가 줄어드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베개만 바꿨는데 그날 밤부터 소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들기 3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만큼 혈관벽에 마찰이 생기고 소리가 나기 쉬워지죠.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혈액 점도를 낮춰줍니다.
혈액이 묽어지면 혈관을 부드럽게 흐르고 소리도 줄어듭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해서 수면이 방해됩니다. 딱 150ml에서 200ml 작은 컵 한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도현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물을 마실 때도 천천히 마시세요. 급하게 마시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모금씩 여유롭게 마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김선자 씨는 지금도 이 세 가지를 매일 밤 실천합니다. 귀 뒤 마사지 30초, 베개 높이 점검, 미지근한 물 한 잔.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오랜만에 푹 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장 병원에 갈 수 없더라도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김선자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새벽 5시. 예전 같았으면 귀 속 쿵쿵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선자 씨는 고요한 숨소리와 함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조용히 들어옵니다. 손주가 선물한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릴 뿐 귀 속은 평온합니다. 6시 30분 알람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뜹니다. 개운한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푹 잤네. 김선자 씨는 일어나자마자 습관처럼 귀 뒤를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웃음이 나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지 6개월.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매일 밤 작은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김선자 씨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친구들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베개 높이를 확인해보라고 작은 습관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나이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안 돼요. 귀찮아도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가 들리시나요? 만약 들린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지금 나는 조금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그 편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은 답장을 써주세요. 귀 뒤를 마사지하고 베개 높이를 확인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가까운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잡으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김선자 씨처럼 여러분도 다시 조용하고 평온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이런 소리 들려요. 오늘부터 실천해 볼게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조용하고 평온한 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